여러분 6월달, 7월달, 8월달에 물가 상승률이 6%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실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6월에서 8월은 6%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예 탁 못을 박았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6월달은 6%가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직 6월이 다 가지도 않았어요. 6월 27일밖에 안 됐는데도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6%를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에도 넘고요. 8월에도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째 보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타격을 줄 겁니다. 2022년 1월에 3.6%였잖아요. 그러던 것이 6월에 6% 이상, 7월에 6% 이상, 8월에 6% 이상을 가게 되면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4.7%인데 이것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물가가 23년 만입니다. 23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8년 11월에 6.8%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6%가 된다면 최고치예요. 물론 1998년 9월에는요 7.2%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저는 7.2%도 뚫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가뭄 끝에 어떤 이 폭염도 많은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7%까지 가면 아마 의학할 거예요. 전부 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야말로 사회에 큰 소용돌이가 될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야기했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석유류가 올라가죠. 에너지 자원 다 올라갔다고 그랬죠. 원유도 올라가고 가스도 올라가고 석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광물 자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리튬이든 텅스텐이든 철광석이든 내리기는 내렸어요. 전년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연초 대비하면 이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하면 아직 내린 게 아니에요. 아직 내린 게 아니에요.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 자원도 지금 끝간데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해결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국내에서도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봄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농작물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올여름은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폭염이에요. 요즘 벌써 6월 달인데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강릉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요. 새벽에 온도가 27도, 28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됐을 때 농작물이 제대로 될까요? 또 다시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농작물의 가격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료가 올라가서 축산물도 올라가고 사람이 없어서 어물도 올라가는데 뭐 물고기든 육고기든 아니면 야채든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6%에서 머문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실제 밥상 물가는요. 지금 폭등이에요. 폭등.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물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5월에 7.6%입니다. 2012년 1월에 7.9%보다가 좀 적게 올랐습니다만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보세요. 여러분.
3월에 1998년입니다. 그것도 7.6%였습니다. 24년 2개월 만에 7.4%가 됐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물고기도 육고기도 채소도 지금 다 올라간다는 거니. 물고기도 육고기도 채소도 다 올라가면 야채도 다 올라가면 여러분 당연히 외식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가공식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 지금 물가의 상승률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라갑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예, 하나 더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열무만 하더라도요. 이게 6월 24일 도매가 기준입니다. 가격이 뛰어요. 전년 대비해서 열무는 58.4%, 감자는 71.1%, 양파는요. 얼마 전까지 갈아엎는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110.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통제되지 않는 물가가 되는 거잖아요. 통제되지 않는 물가. 이것은요.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의학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학 물가 폭등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요즘 4인 가구 지출을 보면 말입니다. 소득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예. 왜냐하면 임금 상승이 엄청 있었으니까요. 평균 소득은요 13.6%가 늘어났습니다만은 평균 지출도 9.8%가 늘어났고요. 식료품이나 비주류 구입비도 4.3%, 외식은요 17%가 늘어났고요. 식비는 9.7%가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식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난리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 6% 3개월간 계속 간다? 모르죠. 7%도 갈 수 있을런지. 결국 그것은요.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시나리오죠.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어떤 정책을 써도 시장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정책이라는 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펴는 거잖아요.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펴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런 정책이 안 먹힌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가라앉지 않고 물가가 올라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예.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이거 봐라. 좀 금리를 내려야 되겠네요. 금리를 내렸는데도 경기가 올라오기는커녕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백약이 무효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대안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최악의 시간도 점점 다가갑니다. 6월 현재 상황에 22시 40분이에요. 이게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만드는 내용인데요. 글쎄요. 2008년 3월에서 12월까지를 정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지금 최악의 어떤 물가 폭등 우리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답도 신중해야 되지만 대책도 신중해야 된다. 자칫 잘못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버리면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경제는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예.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책이 없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는 뜻인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물가가 6월, 7월, 8월에 6% 넘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요. 그건 명확한 대책이. 그래서 진짜 속 터질 지경입니다. 제가 경제를 전문으로 한 유튜버인데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그게 현장에 먹힐지 안 먹힐지 아는데 대책이 안 나와요. 이러다가 여러분 정부가 지금 무관심하다 이런 평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물가대책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려요.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 현재는 관세도 인하하고 부가세도 인하하고 세금도 낮춰주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좀 성장을 하면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것도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서 수출을 부가시키고 수출의 어떤 적자를 흑자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선순환의 고리로 어떻게 하면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이거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경제는 급한데 정치판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지금 해봅니다.